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SM 시세 조종 혐의로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현재 서울 남부지검에서 카카오 계열사 수사만 3건 더 진행 중인데요. 최윗선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유화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일부러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줄곧 부인해온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시세 조종 혐의 인정하십니까? 투자심의 카톡방에서 보고받으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서울 남부지법은 11시간 심사 끝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병 확보로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검찰은 이 기간 동안 김 위원장을 수시로 불러 SM 주식 매수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시세 조종이 이뤄진 지난해 2월 16일과 17일, 27일과 28일 나흘 중 김 위원장은 28일 하루만 개입했다고 보고 이전에는 이런 사실이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등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혐의로 아직 검찰 단계에 머물러 있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이진수 카카오엔터 각자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엔터와 카카오 모빌리티,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등 계열사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계열사 혐의와 관련해 아직까지 피의자 신분은 아니지만 김 위원장이 카카오 최윗선인 만큼 향후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SM엔터 시세 조종 혐의 입증에 주력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SM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된 뒤 첫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 측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추후 다시 소환 일정을 잡아 통보할 방침입니다. 왕복 8차로 도로에서 경찰관의 신속한 대처로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사연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당시 운전자의 생존 확률은 3%에 불과했지만 경찰관의 재빠른 응급처치로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천운이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왕복 8차선 도로에서 하얀색 SUV 차량이 신호에 멈춰선 앞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사고가 난 장면을 목격한 경찰은 사고 수습에 나섭니다. 하지만 사고를 냈음에도 내리지 않는 SUV 운전자. 경찰관이 차량을 들여다보니 5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의식이 없는 채로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긴급 상황을 인지한 경찰관은 망치로 조수석 창문을 깨고 들어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심폐소생술은 5분 동안 이어졌고 119 구급대가 도착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보호자랑 이제 연락을 해서 지병이나 그런 유무를 일단 파악을 했어요. 이렇게 세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하니까 한두 번 숨 뱉으셨거든요. 너무 길게 느껴졌네요. 저도 엄청 길게 느껴졌어요. 제발 좀 돌아와라. 운전자는 이틀 만에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부모님의 생명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동 중이었는데 과도한 스트레스로 관상동맥이 경련을 일으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생존 확률이 3%에 불과했지만 경찰관의 재빠른 응급처치로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관상동맥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경련을 일으킨 경우래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보통 이제 한 3% 정도 확률로 사는 거라고. 그래서 초기에 잘 해서 그렇다고 심장내과 의사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건강을 회복한 후 경찰서를 찾은 A씨는 두 경찰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최근 국내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에서 파는 이른바 짝퉁 제품이 무더기로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짝퉁 제품, 지난해보다 무려 30%나 증가했는데요. 특히 아이돌 포토카드 등 인기를 얻고 있는 국내 브랜드 위조품 반입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 K-팝 아이돌의 포토카드.
똑같은 아이돌이라도 배경부터 표정까지 각양각색입니다. K-팝 인기에 국내 기획사에서 발매하는 포토카드는 품절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중국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 이커머스를 통해 반입된 인기 아이돌의 포토카드입니다. 국내에서는 구하기가 어려워 수요가 높지만 이 제품들은 모두 이른바 짝퉁입니다. 세관당국은 최근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해상 특송화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8주 사이 4만 9천여 점에 달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적발했습니다. 아이돌 굿즈 외에도 국내 유명 브랜드의 선글라스, 이어폰, 화장품 등 적발된 K 브랜드 짝퉁은 1,400점이 넘습니다. 상품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상품을 만들 때의 그 재질이라든지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지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여라도 인체에 유해하거나 적발 품목의 99.9%는 타오바오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반입됐는데 전년 대비 30%나 증가했습니다. 최근 중국 이커머스 물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하면서 이들 물품 중에서 지재권 침해 물품의 적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구매자 중 일부는 반복적으로 다량의 짝퉁 제품을 들여와 SNS와 소규모 점포를 통해 되판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관 당국은 해외 직구를 통한 위조품 반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어려워진 경기에 넉넉하지 않은 주머니 사정을 노린 신용카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불법 카드 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신용카드 한도를 이용해 쉽고 빠르게 현금화를 할 수 있다. 이른바 온라인 카드깡을 홍보하는 업체 홈페이지입니다. 고객이 상품을 구입하는 척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주는 건데 당연히 범죄입니다. 올 초 A씨는 카드 한도 내에서 시중보다 훨씬 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 전화를 받고 카드깡 업체에 신용카드 정보를 넘겨줬습니다. 업체는 2,800만 원을 24개월 할부로 결제한 뒤 이 중 70%를 현금으로 돌려주고 나머지 30%는 할부가 끝나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종적을 감췄고 A씨는 남은 30%를 끝내 받지 못한 채 결제한 2,800만 원과 할부 수수료를 갚아야 했습니다. 카드 이용 한도도 줄었습니다.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겨냥해 이 같은 카드 불법 거래가 판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100에서 300만 원 사이 거래가 가장 많았는데 급전 목적의 생계형 카드깡이 대부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카드깡을 이용했다간 결제한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건 물론 카드 거래 정지나 이용 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선이나 온라인상에서 잘 모르는 업체나 개인이 나의 카드 정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 일단 의심을 하시고 거절하는 게 맞다. 부동산 투자, 로또 번호 예측 등을 빌미로 고액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수법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감원은 투자를 권유받으면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 파인에 들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훈입니다. 서울 마포구가 전직 대통령들의 조각상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 방법을 구체화하고 의견 수렴 과정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역사 교육과 관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라는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안채린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서울 마포구가 최근 관내에 전직 대통령들의 조각상을 세우는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포구 안에 여러 대통령 기념시설이 있다는 특성을 살려 역사, 문화, 관광 사업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구는 화합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서거 한 9명의 조각상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설치 대상으로는 이곳 경의선 숲길이 거론됐었는데요. 마포구는 이곳은 이미 유동인구가 많고 또 구가 소유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부지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광 자원이 거의 없는 유휴 부지를 중심으로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설치 위치와 주민 의견 등을 알아보는 과정을 거칠 예정인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굳이 필요할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흉상을 설치한다고 해서 뭔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요.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들이 포함돼 설치 이후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람들 평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런 거 왜 했냐? 약간 부정적인 반응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나중엔 결국 또 철거한다고 또 뭔가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마포구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부정적 의견이 많을 경우 사업을 꼭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안태린입니다.